뉴욕 증시 마감 코멘트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주말 사이 나온 글로벌 뉴스 확인해 보면서 전략 정비해 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요 해외 뉴스 화면을 통해 체크해 봅니다. 미국 연준에서 참고하는 물가지표의 오름폭이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둔화했습니다. 4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해 40년 만에 최대폭이었던 3월 상승률보다 낮아진 수치를 보였고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9% 올라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테슬라의 파트너 캐나다 델하우지 대학의 연구팀이 최대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 리튬 배터리 설계에 성공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상용화가 될 경우 테슬라는 배터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7개국 G7이 석탄 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처음으로 합의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G7 기후 환경 에너지 장관들은 독일 베를린에서 회의를 열고 석탄 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오는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대체로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식량 관련 수출 금지 조치에 나선 국가가 19곳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출 통제에 나선 대표적인 국가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입니다. 주말 사이 인플레 정점론을 알렸던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4월 근원 PC 가격 지수,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가 2달 연속 둔화를 한 건데요. 2020년 초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과연 연준의 긴축 의지 꺾일 수 있을까요? 네. 자, 지금 새로운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미국 증시가 이를 환영하면서 미국 대표 지수들이 3일 연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4월 PC 인플레이션 수치가 완화되는 반면에 또 소비자 지출은 예상보다 높게 증가를 하면서 2분기 초반에도 견실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연초 대비해서 미국 대표 지수가 지금 S&P 500 기준으로서는 장중에 20.9%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기 침체 발생했었을 때 S&P 500의 하락폭의 평균이 약 24%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벌써 20%를 하락을 했지만 추가로 더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때 평균적으로 고점에서 저점까지 도달하는 시기의 평균을 내보면 약 14개월 정도 됩니다. 지금 약 한 5개월 정도 빠졌으니까 추가로 더 빠지는 게 아니냐, 지금 상승이 데캡 바운스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반등의 폭이 상당히 세고요. 또 반등하는 주식들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또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이 세 개의 지수들이 평균적으로 지난주에 6% 이상 상승을 했고요. 다우와 S&P 500은 2020년 11월 이후에 최고의 상승폭을 보여준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를 보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근원 PCE 상승률을 보시면은 지금 5.3% 2월 달 고점, 그 이후에 5.2, 4.9로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이 숫자를 전달 대비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요. 0.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 숫자를 연간 환산 곱하기 12를 하면 3.6%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안정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올해 말 4%, 내년 말에는 3%대, 그리고 또 2024년에 2%대로 미 연준이 원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그만큼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인데 여전히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0.9% 상승률을 보였고요. 이렇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높은 가운데서도 소비가 아주 견조하다라는 신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및 부품, 식품 서비스, 숙박시설, 주택 유틸리티 모든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한 반면에 오히려 휘발유라든지 에너지 상품은 예측 지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런 숫자를 놓고 봤었을 때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고 또 소비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골디락스 시대에서는 인플레이션 2%, 성장률 2%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3%, 성장 3% 시대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 S&P 500과 나스닥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와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를 놓고 보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빠지더라도 한정적으로 빠질 것이고 오르더라도 큰 폭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우리는 이런 이 상황을 좋은 투자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으로 들어가 볼까요? 주말 사이 750불을 회복한 테슬라 뉴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터리사들에게는 좀 위협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테슬라 연구 파트너들이 무려 1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설계를 공개했다고요? 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금 테슬라 연구원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배터리 설계를 공개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16년에 설립된 테슬라 고급 배터리 이 부서가 캐나다의 델하우지 대학과 협력을 해서 지금 배터리를 지금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LFP라고 불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부분보다는 훨씬 더 길게 갈 수 있는 10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배터리, 니켈 기반의 배터리를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자체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제조 비용을 줄이고 또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내용은 2020년 9월에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요. 향후 10년간 코발트에서 니켈로 이 배터리를 전환할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차근차근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코발트 매장지가 콩고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많았었는데 만약에 이 변화가 일어난다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 최고 경영자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지금 상당히 공매도를 많이 해놨는데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뭐 1조 8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손실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는 단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얼마나 이 성장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표 13개 성장주들을 놓고 보면은 대부분 높은 ROE를 창출하고 있고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매출 증가율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미국은 현재 시점에서 메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성장주를 투자할 때 있어서는 우리가 연간 판매 대수의 증가율,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보고요. 또 이게 상승하기 어렵다면은 가격 정가를 해서 매출 증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을 봅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는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매력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상승 여력도는 80%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주간 단위로 다우지수 7주 연속 하락에 마침표를 찍었던 지난주 뉴욕 증시였습니다.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의 전략이 사실 올 한 해의 수익률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략 좀 잘 제시해 주시죠.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이 미국의 중간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가는 조정이 아니라 중간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향후 1년 뒤로 생각을 하자면 전 고점이었던 나스닥은 뭐 16,000포인트 이상 그리고 S&P는 4,800포인트 이상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종목을 선별해서 저희가 랩 운용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면 지난 5월 달의 수익률이 S&P 500 대비해서 거의 10%포인트나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종목이 살아있고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이 PC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 여기에 지금 여신 증가율이라든지 장단기 차라든지 낮은 예대율을 봤었을 때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 여기에 채권과 현금은 장기적으로 들고 갈수록 리스크가 높아지고 오히려 주식은 장기적으로 들고 갈수록 리스크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감안을 했었을 때 우리는 지금 대형 기술주, 반도체 IT 관련주들, 성장주들의 포트폴리오를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 약 35% 정도 들고 가야 되고요. 또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대형 기술주,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투자를 향후 1년을 놓고 보시면서 하는 것이 맞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글로벌 투자 뉴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